네, 유동성이 끌어올린 증시가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올 1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주식시장 과열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에 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연고점을 이미 경신을 했는데 네. 달러와 약세 흐름도 좀 있고요.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시장이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300선 부근까지 왔는데 평균이 2,300이지 바이오나 언택트 관련 주식은 체감하는 건 제 생각에는 한 4,000일 것 같고 철강이라든가 은행 같은 경우는 뭐 한 1,500 얹어질 것 같아서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아주 뜨거운 영역과 그리고 아주 냉기가 있는 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2분기와 3분기 초보다는 그런 속도로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버거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박스권을 벗어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면 2,3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종합 주가 지수로 보면 그렇게 오를 수 있는 룸이 커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하반기에 또 챙겨봐야 할 국내외 리스크 요인들도 상당하거든요. 코로나19도 여전한 상황이고 3분기 기업들의 실적도 좀 봐야 할 것 같고 미국 대선도 있어요. 네. 변곡점이 좀 적지 않은데 하반기에 어떤 리스크 요인들 잘 챙겨봐야 할까요? 일단 8월 초까지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돈을 좀 많이 쓰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그런 식으로 돈 쓰면 안 된다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결렬이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얼마나 잡음 없이 타협이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2016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처럼 민주당이 집권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세금 증세 같은 거 확실시게 되고요. 그죠. 트럼프가 굉장히 괴팍한 대통령이긴 합니다만은 주주들에게 매우 좋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세금도 많이 낮춰주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좀 규제 리스크가 좀 대선 이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경기와 관련해서는 4분기 경제 지표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은 2분기 때 경제 지표가 선진국이 경제 활동을 멈췄기 때문에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경제 활동을 멈췄다가 재개하는 국면에서는 그게 V자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3분기는 V자형 반등이고 네. 그래서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은 4분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확산이 되더라도 경제 활동이 중단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긴 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의 랠리가 3분기 경제 지표의 반등까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4분기부터는 지표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도 3분기 중반부터는 지난 4월, 5월, 6월, 7월과 같은 속도로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른바 큰손으로 불리는 외국인들 수급 이야기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줄기차게 한국 주식을 팔아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쇼핑에 좀 나서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를 두고 이제 실적 발표 후에 본격적인 매수냐 혹은 또 환율 메리트에 의한 거래냐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외국인들의 흐름을 매수 기조 전환으로 좀 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좀 사는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러가 선진국 통화인 유로나 엔에 대해서는 약하지만 우리 원달러 환율 1,200원 언저리에 있고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는 그닥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외국인들이 코로나 발병 이후로 우리 증시에서 20조 원 넘게 팔았는데 네.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게 시장을 개방한 게 1992년입니다. 주식시장 개방 이후로 가장 강도 높게 팔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미 좀 한국 주식이나 신흥국 주식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많이 팔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았는데 비중을 줄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대단한 상황의 변화라기보다 많이 판 데 따른 기저효과로 외국인은 매수로 돌아서거나 적어도 금년 상반기와 같은 그런 식의 주식 매도의 가능성은 저는 낮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업종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화두가 된 업종이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싶어요.
뭐 연일 시총 상위 종목 꿰차면서 이제 많은 분들의 각광을 좀 받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성장성에만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하반기 K바이오 열풍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비싸졌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최근만 오른 게 아니고 2015년에도 굉장히 열풍이 있었고 네. 뭐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뭔가 성장이 있는 산업이나 그런 종목들을 찾고 그런 꿈이 투영이 되는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경기가 나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바이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부 진단업체를 제외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뭐 바뀐 게 있나 싶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어떤 기대감이 조금 앞서는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바이오 주가는 뭐 최근 수년간 올랐습니다만은 2015년 고점 이후 꺾일 때의 모습 또 2017년 고점 이후에 꺾일 때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게 진폭이 큽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의 끝을 뭐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변동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예상이 되는 굉장히 조금 먼 미래의 가치까지도 주가가 이미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이제 언택트 이야기 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상반기에 빼놓고 갈 수 없는 키워드가 사실 또 언택트 관련 종목이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언택트는 실적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잘 갖춰져 있다 뭐 이런 평가는 나오는데 역시나 가격대는 조금 높은 네, 비싼 수준이에요. 그래서 향후에 좀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하고 또 최근에는 경기 민감주도 이게 키 맞추기인지 같이 올라오는 성향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업종 봐야 하나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하반기 좀 꼽아주실 만한 업종, 유망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언택트 관련 주식은 실제로 코로나 발병 이후로 우리의 경제 활동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면서 뭔가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건데 언택트 관련 주식은 비싸긴 한데 네. 한국 언택트만 비싼 게 아니고요. 뭐 넷플릭스, 아마존 다 그렇죠. 비싸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언택트 관련 주식도 PER이 50배 전후한데 네. 결국 투자자들의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럼 이 믿음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거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잘 버텨주면 다른 나라의 기술주들도 올라가는 거니까 나스닥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 대선 전후한 국면이 조금은 뭐 방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건 뭐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공룡이 돼버렸죠. 아무렇지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든가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언택트 관련주들이 주도성을 가지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고요.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7월 후반에 좀 오른 건 사실이지만 조금 찜찜하게 생각이 되는 거는 이것이 경기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 금리가 따라 올라가야 됩니다. 경기가 좋을 땐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반등 과정에서 경기 민감주가 가장 조금 그래도 연속성을 가지고 올랐던 게 5월 말 6월 초인데요. 그때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0.6에서 0.9까지 올라가면서 뭔가 경기에 대한 기대를 투영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자율은 안 오른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단순 순환매 이상의 뭔가 시장이 경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보기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투자자들이 너무 빠른 피드백을 바라는 것 같아요. 저는 투자에 있어서 핵심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기다려야지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지루하지만 좀 배당 관련 주식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배당 수익률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배당 관련 주식들도 한번 좀 관심을 기울이시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하반기 대응 전략 이렇게 좀 가져가자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지난 4, 5, 6월은 매우 예외적인 장입니다. 10년 만에 아주 큰 장이 섰는데 그런 식의 어떤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 흐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에서 지금 모든 주식들이 대체로 비쌉니다. 네. 싼 거는 너무 장래성이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종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 골라보시고 또 투자의 배당은 정말 중요합니다. 배당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